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앞으로 소유주들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약 3개월 후에 추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그때 많은 소유주들께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제대로 된 추진위원장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미제협 운영위 총무이시자 미제협 여성위원 모임인 미인회 회장님이신 최선영 총무님을 모시고 미인회에서 견학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동 소유주이신 최선영 총무님은 과거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고 인테리어 업체 대표도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동 소유주 최선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닉네임은 뽀로롱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미제업에 몸을 담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대치미도 재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요. 미도 아파트 여성 모임 미인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미인의 여성위원들과 같이 3개의 단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왔거든요. 오늘 발표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 모임 미인의 회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25명의 여성 위원들이 있고요. 모임이 설립된 거는 23년도 12월 10날 저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은요, 우리 미도 아파트 소유주 여성들이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치미도 가입 방법은요 쉽습니다. 저희 사무실 오시면 되시고요. 여기 전화로 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여성의 모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업무로서는 여기 보이시는 화면 보이시죠? 사무실 지킴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편물 봉사, 그리고 전단지 봉사, 그리고 가가호 방문,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인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많은 시간을 봉사를 하면서 오늘 발표 주제로 이제 3개의 아파트 단지를 비교 분석해 볼 텐데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 좋은 점을 좀 꼼꼼히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른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빨리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새 단지에서 여기 계시는 소유주분들과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미제업의 바람입니다. 향후 우리 아파트도 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구체해 나가는 단계에서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3가지 항목을 지침으로 해서 기본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민들과 주변의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관 및 도시 구조를 존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은 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지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과 잘 알고 계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 믹스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게 이게 지침입니다. 독립된 아파트가 아니고 서로 보행로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아파트의 기본 지침이거든요. 모두들 이제 소유주들은 좀 고급된 아파트, 쾌적한 단지, 이런 단지들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단지들을 어떻게 조금 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지금 6월 28일 날 보시면 박상혁 시의원님께서
기부 체납 없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 기사를 하나 냈어요. 한 20년 동안은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나 기부 체납 부분을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기부 체납이 있어야지만 종상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110%의 조례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이 부분을 좀 오늘 포인트로 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건축구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서 유연성을 좀 부여를 시켜서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키고 인동거리라는 거는 동간 사이의 거리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건축물 행위에 있는 창조성을 좀 부여를 시키면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인센티브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건축 디자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 6번 보시면 혁신적인 디자인을 포함을 시키면 특별건축구역에 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는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용성과 창의성이 부여가 되어야지만 아주 좋은 굿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디자인이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면은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안에 있는 이 내용과 창의적인 디자인이 있어야지만 도시에서 품격이 높은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의 혁신적인 디자인, 저희 2달 전에 김계한 위원님 측에서 유설계안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셨죠. 그게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서 유설계안에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 디자인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하였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6가지의 디자인의 지침이 있습니다. 조화롭고 창의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다양한 계층과 함께 어울러서 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보행 가로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를 하여야 하고요. 노약자나 장애인, 다양한 계층의 취약되어 있는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도 디자인되어야 하고요. 공동체를 위한 카쉐어링 같은 이런 디자인들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셜믹스, 제일 소셜믹스인 이 임대주택도 같이 들어있는 디자인이어야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8일 날 저희가 미도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110%의 인센티브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으면 이제 그만큼 분양 수익도 좋아지는 겁니다. 일반 분양 수익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간의 그 추가 분담금에 있어서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인에서 3개의 단지를 이제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3개의 단지마다 다 각각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개포 프레지던트 자이 이제 입대 회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미인에서 다녀오게 됐는데, 개포 프레지던트 자에는 처음 아파트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따뜻하다, 편안하다,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성진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고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리조트와 같은 컨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멋진 조형물과 이제 물소리가 좀 들리는 분위기였고요. 개포 프레지던트 자에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구경 가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개포 프레지던트 자에는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입니다.
개포 지구에서 6번째로 재건축이 한 단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용적률이 249%에 건폐율이 18%입니다. 이 건폐율이라는 부분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은 나중에 동과 동 사이, 건폐율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동간 동 사이가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375세대로 35개 동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곳곳이 저희가 다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리조트의 컨셉으로 개포 프레지던트 사이는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중에 아주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우리 미래 회원들이 여기 한번 숙박을 해보고 싶다라는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리조트 풍경으로 독채형 복층 게스트하우스가 6동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15만 원에 숙박을 할 수 있고요. 주중은 12만 원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인피니티 풀 보이시죠? 419동 옥상에 이렇게 인피니티 풀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고급스럽고 대모산과 이제 뭐 양지천을 조화로 할 수 있는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솔직히 다녀오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용도 잘 되어야지만 좋은 커뮤니티 시설인데 옥상에 있는 이 인피니티 풀은 과연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을 갖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최첨단 아이템이 접목되어 있었어요. 뭐 아이 컨택을 하면 다 문이 열리고 다 뭐 주문도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조식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체육관과 티하우스, 카페들은 곳곳에 운영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좀 쾌적한 분위기에 좀 리조트 같은 컨셉의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개포 프레지던트의 설문조사를 다녀와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우리 미지역 회원들끼리. 여기 보시면은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회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웠고 이제 우리 단지도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멋진 커뮤니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입대희 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사심이 없이 아파트를 위한 조합장이 선출이 되어야지만 좋은 아파트를 건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설계하기 전에 모든 것이 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추가 금액이 들지 않고 재건축 기간도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넣고 싶고 하다 보면 재건축의 이제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그게 다 우리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좀 잘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다녀온 단지가 이제 저희 아파트하고 아주 비슷한 공공기업 부분이 들어있는 반포 원베일리 단지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반포 원베일리는 저희 아파트와 동일하게 이제 공공기업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화 설계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아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아파트입니다. 원베일리 잘 아시죠? 이제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61대 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과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평당 가격이 5,65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했던 단지지만 경쟁률이 161대 1의 경쟁률을 찍은 아파트입니다. 원베일리, 베일리라는 뜻은 이제 최고의 시설로 고품격 하이 클래식의 주거 공간으로 단 하나의 성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 아파트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상징목 보이시죠?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반포 원벨리는 4개의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이 된 단지입니다. 2015년도에 통합조합이 설립된 이후로 9년 만에 원벨리 아파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신반포 3차, 23차 그리고 한 동짜리 경남 아파트, 우정 쉐르베 이렇게 4개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으로 이루어졌고 경남 아파트 상가까지 해서 5개의 재건축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아까 포인트로 보시는 이 용적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특화 설계를 만들어서 이제 용적률 부분에서 300% 가까이 용적률을 받아왔고요. 건폐율은 19.89. 그 반포 원벨리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여서 좀 뷰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좀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다 건폐율에 있어서의 좀 동간동사이가 조금 붙어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반포 원벨리에서는 저희 미네 그 회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공공기업 부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2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공 부분의 커뮤니티 시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로 움직였습니다. 지하철로 움직이다 보니까 고터몰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서 이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도 공공기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상징목은 4개의 단지가 통합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해서 아주 조경수도 좀 멋진 조경수가 좀 심어져 있었고요. 우리 아파트도 만들어야 되는 이 통경축 공공보행로 가쪽으로 이렇게 조경이 심어져 있는데요. 아주 멋진 조경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반포 원벨리의 조경은 삼성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조경을 맡아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타 단지들보다 좀 퀄리티가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식수 하나하나도 정말 이걸 어디서 이런 나무들을 다 구해왔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고요. 거기 CM의 그 상무님이 이 단지를 주선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2개월 정도의 이 조경수들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나무들이 고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반포 원벨리의 조합원들은 그 나무를 좀 관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이 2개월 동안 삼성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나무를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나무들이 고사가 돼서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또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은 의논을 하여서 잘 진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경을 보면 습지로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조경들도 있었고요. 초대형 전광판에 LED 간판과 어우러지는 조경도 있었고, 이제 진경 산수와 한 폭의 수묵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경들도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을 보시면은 아이 컨택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제 최첨단 안면 인식 시스템도 여기도 들어와 있었고요. 지하 2층에 건립되어 있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었지만 썬큰 가든이나 이런 자연 채광에 있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중정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여기에 중정이 들어올 줄 모르고 그냥 설계된 그 사각형의 그 박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더 높은 나무를 심지 못하고 키가 좀 낮은 나무를 심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서 좀 제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락커룸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설립이 됐는데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많이 들게 되면은 나중에 입주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락커룸이 다른 타단지들에 비해서 2배, 한 3배 정도 많이 지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고 저희 회원들이 여쭤봤더니 얘는 지어놓으면 수익 창출이 그냥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아파트도 지어지면 락커룸을 좀 많이 지으면 좀 수익 창출에 있어서 좀 좋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뭐 수영장 레인도 4개 정도 꼭 지어야 된다고 해요. 강습 레인도 있어야 되고, 강습 레인을 왜 있어야 되냐니까 그것도 수익 부분이라고 해요. 커뮤니티 시설을 나중에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쓸 수 있는 뭐 GX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포 원베일리의 공공기업 부분입니다. 여기 조감도에서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제가 색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딱 공공기업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터몰이에요. 고터몰에서 여기 한강병까지 갈 수 있는 이게 36m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이제 공공기업을 하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있는 이 완충녹지, 이 완충녹지도 이제 완충녹지도 여기 이제 보시면 공공기업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속터미널에서 나와서 이제 지하도로 보시면 360m의 이제 고터몰에서부터 반포 한강공원까지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도 공공보행로고요. 지상도 공공보행로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보다는 지하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한쪽 면에는 벽화로 24시간에 24개의 그림들이 그래피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림들을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었고, 반대편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지역 건강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실내 공연장, 암벽 등반, 뭐 연회장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하기는 하지만 약간 썬큰 가든이나 이렇게 썬큰 가든이나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 자연채광이 들어오게 설계가 되었다 보니까 뭐 지하이지만 지상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완충녹지 부분 있죠. 완충녹지는 우리 아파트는 받아들여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기 반포 원베일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저층 세대가 한강뷰 조망에 조금 보이지 않는 나무가 높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층 세대가 한강뷰를 좀 가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성 에버랜드 조경팀에서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예요. 반포 레미안의 땅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시유지입니다. 시청의 땅인데 이 부분은 하나의 독립된 조경처럼 만들어져서 좀 어우러져서 좀 아름답게 좀 꾸며져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조경팀에서 시한테 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거를 해결을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조경처럼 꾸며져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요 다들 알고 계시는 반포 원베일리라고 하면 006 브릿지 기억나시죠? 2개의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다들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공공 부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서울시 우리 미도 사시는 분들도 여기 카페 가셔가지고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이게 공공기업 부분이에요. 그날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 공공 브릿지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대인 측과 서초구청과의 협의가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입대일 측에서는 반포 이동 주민만 사용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이 공공으로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아주 멋지게 지어지기는 했는데요. 저도 우리 동에 다른 밖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다니면 별로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멋지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들고 왔습니다. 반포 원베일리는 이제 보시면 기부 체납 시설을 지어야 한다면 우리도 우리 아파트에 좀 유리한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가급적 수익이 조금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제 완충 녹지 부분도 이제 대치 그린공원과 우리 아파트 그 가쪽에 있는 완충 녹지 부분도 좀 우리 아파트하고 지역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좀 잘 해결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미지역 미인의 회원들이 좀 설문조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 그랑자이를 다녀왔습니다. 서초 그랑자이는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서초 그랑자이는 3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하죠. 서초우성 1차, 2차, 3차 신동아 아파트, 마지막으로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서초 그랑자이입니다. 근데 처음에 서초 그랑자이는 입지적인 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세적인 면에서 아주 저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면서 그 판도가 30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죠. 지금은 이 서초 그랑자이가 그 독수리 오영제 중에 가장 높은 고가의 아파트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초 그랑자이를 다녀왔는데요. 서초 그랑자이 여기 보시면 혁신적인 공간과 예술적인 건축물로서 특화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용적률에 있어서 좀 많이 이득을 본 단지이고요. 가운데 주동,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먼저 설계 도안을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을 때 조감도를 이제 구청에다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감도에서 가운데 동 하나를 빼낸 상태에서 아파트가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2.5배 정도, 축구장 2.5배 정도의 공원이 이제 하나 설립이 되다 보니 건폐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이득을 본 단지고요. 여기 보시면 서초 무지개 재건축입니다. 건폐율이 15%입니다. 용적률은 300% 다 가져왔고요. 이제 15%의 건폐율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3개의 단지를 다니면서 서초 그랑자이가 제일 작은 단지이지만 제일 부러웠던 단지이기도 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서초 그랑자이는 주차 대수는 강폭 주차로 세대당 2대 정도 돌아가는 대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9m 필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9개 동 다 자체가 하이 필로티를 가지고 있는 단지예요. 9m라고 하면 아주 높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층이 지금 우리 아파트 지어지면 4층 높이가 1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망도 좋고 이제 층간 소음에 있어서도 좀 많은 혜택을 보는 아파트여서 지금은 1층이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아파트에서 1층이 가장 인기가 좋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금 특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조합원 설계안에 이 가운데 동을 설계를 빼서 이렇게 중앙광장을 만들어 놓은 단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부럽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특화를 받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노란 색깔 선이 지상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2,500평을 다 지하에 집어넣는 바람에
지하로 이제 지하하고대로 이 단차를 이용을 해서 입구는 지상이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을 다 우리 아파트의 분양 세대로 가지고 오면서 좀 이득을 본 단지이더라고요. 서초 그랑자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합장님을 좋은 분을 선택을 하셔서 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초 그랑자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 미인의 회원들이 지하 1층과 2층 뭐 이런 필로티 부분 그리고 지층을 사용을 해서 분양 면적에 제외시켜서 용적물을 좀 최대한 활용을 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점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세 개의 단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 좀 고려했으면 하는 요 세 개의 상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커뮤니티 시설은 개포 자이 프레지던트가 아주 고급스럽고 좀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히노키탕도 그랬고 파우더룸도 독립된 파우더룸이 있었고 좀 고급화되어 있었고요. 반포 원밸리는 공공기업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좀 화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 소유주들과 좀 부딪히지 않게 좀 머리를 잘 써서 공공기업 부분도 좀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초 그랑자이의 특화 설계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시면은 지층과 이렇게 좀 단차가 있어요. 이런 걸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도 이 분양 면적에서 이런 거를 좀 플러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미인에서 좀 다녀와 봤습니다. 재건축이 이렇게 좀 힘들고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우리 소유주들의 추가 분담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다녀와서 이제 느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일반 분양수가 작아지면은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추가 분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 이제 설계를 하기 전부터 좀 더 꼼꼼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없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도 새로운 단지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꼭 우리 아파트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꼭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우리 아파트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